장관님이 우리나라는 성폭력 유죄율이 높고 비동의 간음을 판례로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어서 비동의 간음죄를 새롭게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근거로 주셨던 거에 대한 몇 가지 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성범죄 유죄율은 90%고 독일 성범죄 유죄율은 8%이기 때문에 국가적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하셨죠. 맞습니까? 8%가 신고 건수 대비 유죄율인가요? 아니면 기소 건수 대비 유죄율인가요? 그때 장관님이 언급하셨을 때. 저는 제가 지금 이 질문이 나올 거라고 제가 확실하게 제가 준비 안 된 상태인데요. 네. 저는 그 기소 대비라고 생각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장관님이 윤영한 건 2012년 통계고 당시 독일엔 강간으로 8,000건이 신고되었고요. 이 중 8.4%만 유죄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고 건수입니다. 네. 기소 대비 유죄 판결 비율은 약 77%입니다. 아니, 신고 건수입니다. 기소 건수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한 90% 대 77% 정도 차이니까 큰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아니 그거 확인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하죠. 이 스웨덴 얘기도 하셨습니다. 스웨덴은 성범죄 비율이 세계적 수준보다 높아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되었다고 도입 배경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렇죠? 역시 스웨덴에서 발표한 얘기였습니다. 아, 네. 장관께서 세계 성범죄 발생 건수 평균이 인구 10만 명당 32건인데 스웨덴이 이제 62건으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스웨덴 범죄 통과가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모든 사건이 범죄로 기록돼서요. 동종 범죄가 여러 건 발생했을 때도 단일 범죄로 간주되지 않고 모든 범죄를 별도로 계산합니다. 스웨덴 정부에서 독일의 통계 방식을 이용해서 성범죄 통계를 스스로 계산해 본 결과 인구 10만 명당 15건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어떤 수치를 말씀하시려면 훨씬 더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오셔서 수치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확인해 봤을 때는 수치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없는 수치 말씀드린 것 아니고요. 저는 그 수치만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저는 그 논의를 막겠다는 취지가 그러니까 아니었고. 비동의 간음죄의 논의에서 예. 굉장히 뭔가 우리나라의 특성이 있다라는 걸 설명하시기 위해서 저는 그 그렇게 얘기를 하신 생각합니다. 거였는데요. 이런 식의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들이대면서 얘기를 하니까 마치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게 비동의 간음죄가 들어올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수사도 이루어지고 판결도 이루어지고 있나 보다라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근거로서 제시를 하셨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장관께서 성범죄 제명 개수가 150개 정도라고 하면서 이 비동의 간음죄의 필요성을 메꾸고 있다고 하셨죠.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비동의 간음하고 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동하고 장애인 관련한 제명이 이제 포함될 수 있지만 나머지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 특수한 요건에 대해서 양형을 기준으로 해서 양형을 늘리거나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여서 실제로 비동의 간음과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걸 증명하는 것의 특수성들이 이렇게 발휘되어야 되는 오히려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제 말씀은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 형법만으로 규정하고 그 특별법을 만들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예. 우리 같은 경우 비동의 간음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개념으로 거의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판결 문제를 좀 볼까요? 우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지금 이제 체효비설이 이 기준, 그러니까 폭행, 협박이 아니면 사실 이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 그런 식의 단호한 규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판례가 바뀌고 있다라고 했는데 좀 판례를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현재 판례에서도 이 명백한 거부 이사에도 무죄가 선고된 판례는 차고 넘칩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 없이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더 나아가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반항을 못하거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했어야 하는데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것이 증명돼야 된다라고 수원고등법원에서 2021년에 판결이 났습니다. 그 다음 거 보시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는데도 이를 묵살하고 성적 시도를 반복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상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게 무죄가 났습니다. 수원지법 이게 2020년 판결이고요. 그 다음 거를 볼까요? 서울중앙지법 2022년 판결입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했으면 피고인이 삽입된 성기를 빼고 성관계를 그만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관계를 강행한 것이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한 것이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는 소위 비동의 간음이 되는지는 여부는 물론이고 변론이고 곧바로 강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의 좀 이따가 다음번에